진짜 은행 인사팀에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문항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8개년치 은행 문항을 전부 분석해 봤었는데 최근에 보이는 변화가 이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은행 자소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시중 4대 은행 문항들이 작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부 확인해 볼 거고, 또 이게 어떤 거를 시사하는지, 또 뭘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속에 한판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번 영상 꼭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마감 일자 순으로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은행입니다. 자, 지금 2024년 하반기 문항을 보면은 제가 이때 진짜 멘티들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거 이번 문항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인 거죠. 그리고 이제 25년 상반기부터 이런 경향이 더 노골적으로 강해졌어요. 성격 중에서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좀 충격적인 문항이 나왔죠. 저도 5년 동안 참석하면서 처음 보는 문항인데 지금 은행에 지원하면서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쓰면서 되게 황당하다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HR이 왜 이런 문항들을 계속 내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이따 총평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은행 문항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는 이 직무에서의 경쟁력이랑 직무에 필요한 요건이 뭔지 아예 묻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진짜 본인의 약점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 이거를 보고 있어요. 너는 너의 약점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소서 문항이 자소서로만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면접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면접이 3차까지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자소서의 지원자가 쓴 말들이 진짜야? 이걸 집요하게 계속 검증할 거예요. 어차피 직무 이해도는 뭐 세일즈 면접이나 PT 면접을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겠다는 의도가 문항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결론은요, 우리은행은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어차피 뭔가 포장을 해서 쓴 내용을 3차까지 숨긴다? 그건 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보실게요. 자, 국민은행 1번 문항은 변함없이 지원한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년 하반기에서는 도전, 혁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항이 2개나 있었고, 그리고 25년도 상하반기에도 도전, 그리고 주도성, 혁신 관련한 문항들이 하나씩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주목되는 키워드가 이 신뢰와 그리고 팀워크인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금융인한테는 신뢰가 필수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가고 있네요. 원래 사실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국민은행 문항에선 뭐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24년도부터 이 키워드는 빠진 것 같네요. 자, 중요한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도별로 문항 변화만 보셔도 은행별 뭐가 보여요? 컬처핏이 보여요. 문항이 매년 바뀌잖아요.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걸 매우 고심해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랜덤 뽑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치가 땡땡땡인데 이걸 잘 담아낸 지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로직에 의해서 문항들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은 우리의 이 은행의 직원들한테 필요한 건 도덕성, 그리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금 하나은행이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원래 24년까지는 온기, 용기, 동기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제시를 해줬었는데 25년부터는 빠진 모습이에요. 아마 이 단어를 지원자들이 자소서 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들 하니까 일부러 빼신 것 같다라는 제 추측이고요. 자, 신한은행 제외하고, 자, 1번 전통적으로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묻고 있어요. 자, 하나은행에서 지금 3반기 공통적으로 연속해서 나온 문항이 이 원팀 마인드셋, 협업, 그리고 이렇게 타인에 대한 설득이에요. 아까 제가 국민은행 보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각 은행마다 어떤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재 추구미, 이걸 컬처 핏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문항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흘려주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자, 그리고 24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까지 공통되게 나온 키워드는
본인의 성장이었어요. 성취와 성장. 근데 이번 하반기 3번 문항 약간 결이 조금은 다르긴 해요. 자, 개인적 차원의 성장보다는 이제 조직 내에서의 성장 결로를 써달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문항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2018년도부터 자소서 문항을 다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재밌는 거 말씀해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21년, 22년 이때 4대 시중은행 전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ESG 전략 어떻게 생각하냐? 은행의 디지털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좀 굵직한 화두를 던져주고 지원자들이 견해를 서술하는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뭐 겪었어요?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난리를 겪었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의 시사 이슈를 주고 너의 의견 서술해봐 라고 하는 문항은 이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할 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슈퍼 메가 트렌드는 뭐예요? AI잖아요.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 기술과 은행과의 공존을 넌지시 묶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대놓고 AI랑 키워드를 안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GPT로 자소서를 쓰시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까 봐 일부러 대놓고 키워드를 주지 않은 것 같다는 제 뇌피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인 이제 신한은행인데 여기도 문항이 재밌어요. 자, 신한은요 유일하게 은행 지원 동기를 물어보지 않는 은행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입사 후 포부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커리어 비전을 물어보고는 있죠. 자, 근데 이 은행은 문항 자체에 빠르게, 바르게, 다르게를 넣어서 대놓고 이 은행의 핵심 가치가 이거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면접에서 초반 질문 중에 이 가치를 주시고 하나 택해서 이야기해봐라는 질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컬처핏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 나온 문항 흐름들로 봤을 때 신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지원자의 가치관 형성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봐요. 자, 보세요. 본인의 가치관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본인을 한 문장이나 단어로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가치관이 충돌했던 경험은 뭐가 있냐. 다른 은행에 이런 문항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지원자 각각이 가진 고유한 생각을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입사 후 포부의 단위가 겁나 길어요. 뭐 한 20년 뒤까지 물어봐요. 엄청 길죠. 자, 이게 뭘 시사할까요? 그냥 아무 숫자나 넣은 것 같아요? 아니요.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 근속자를 원한다고. 근데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뭐 기여하고 진짜 제발 이제 우리 이런 문항 그만합시다. 너무 많아요. 구체성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한 10년 뒤쯤에 어떻게 살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들어왔을 때 그냥 나 뭐 결혼해서 가족 있지 않을까? 수준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그냥 전문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내가 뭐 서울에 집을 사겠다, 경기도에 집을 사겠다, 뭐 저축은 얼마를 해서 뭐 퇴직연금은 이 정도 기획을 하고 정도의 구체성이 좀 나오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한 회사에서 10년에서 20년 정도 몸담으면은 요즘은 이제 뭐 선임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차장급, 부장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조직을 리딩하는 팀장에 준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나는 어떤 롤을 하고 싶은지, 어떤 리더가 되고 싶고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지, 즉 리더급의 비전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4대 시중은행 문항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직무 문항이 자취를 감췄어요. 자, 1,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직무 적합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근데 적어도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자님이 생각하는 은행원에게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류의 문항이 완전히 증발했어요. 제가 지금 첨삭을 5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갖고 오시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뭐 영업력, 친화력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가지고 오는 소재들이 뭐 고령 고객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천 명씩 몇 년간 데이터가 쌓였는데 아직도 그런 고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HR 입장에서는 이 문항이 과연 변별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뽑아놔도 이거는 그 지원자들이 텍스트로 자기들이 한 얘기지 실제로 현장에서 은행 근무를 할 때는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율은 높아지고 그리고 HR은 더 이제 뎁스 있게 그 지원자인 그 사람 자체를 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특징, 이제 직무 역량 묻는 게 사라지고 아까 보셨듯이 뭐 은행원한테 맞지 않는 역량 이런 것들 별 희한한 인성 문항들이 나오고 있죠. 자,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자, 솔직히 AI로 자소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요즘 거의 90% 이상은 쓰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쓰고 내 친구도 쓰고 내 친구의 친구도 써요. 그럼 이거를 매일 몇천 건씩 읽는 인사 담당자 눈에는 그 자소서가 저 자소서 갖고 차별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체나 어떤 특유의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소서들은 딱 봤을 때 AI로 썼구나가 티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은행 말고 다른 산업들의 다른 기업들도 대체로 이 문항수가 지금 1000자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AI가 쓰기 어려운 문항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은행들이 더 이상 너가 영업 잘해? 재무제표 잘 읽어? 이런 거를 자소서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이제 프롬프트 몇 번 딸깍하면은 사실 AI로 몇 초 만에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떤 태도로 일할 거야? 넌 조직 속에서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건 AI가 써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랑 얼마나 오래 같이 갈 수 있는지 어떤 그 지원자의 인성적인 부분들을 더 캐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격차 이런 거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정작 까보면은 알맹이가 약간 알차다는 최고점이 나올 만한 자소서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HR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항들은 전부 개인 서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진정성을 담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자소서가 됐든 면접이 됐든 너무 본인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시지 말고 좀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내면적인 가치를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고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요즘 스펙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걸로 차별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기를 많이 쓰시고 꾸준히 쓰세요. 그냥 나 오늘 뭐 무슨 어떤 음식 먹었고 이런 걸 쓰신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는 이런 선택들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 정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원한 것처럼 이 몇 개년치 문항을 기출 문항 본다는 셈 치고 한번 그 키워드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변화들이 보이면서 이런 좀 트렌드들을 여러분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